결국은 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사건이 시작된 게 2019년이거든요. 무려 5년에 걸친 이 사법 판단이 드디어 오늘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사법 판단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은 조국과 윤석열 대통령의 악연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악연이라기보다는 이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목됐던 조국 후보가 그때부터 비위가 포착이 됐었잖아요. 저 그때 기억이 나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 이제 법조 기자들을 비롯해서 정치부 기자들도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면은 혹시 이 사람 뭐 나중에 뭐 걸리는 거 없는지, 특히 조국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도 했고 문재인 정부의 정말 길이 나였죠. 대선 후보급이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들여다봅니다. 그 와중에 나온 게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의학 논문을 썼다.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됐었죠. 그리고 또 딸이 그 엄마가 동양대 교수인데 동양대에서 표창장을 받았대. 근데 이 동양대 총장, 최성해 총장은 나는 그거 발급해 준 적이 없어요. 라고 한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라고 하면서 이거 입시비리 아니야? 라는 의혹이 불거졌었죠. 자, 그런 입시비리가 불거지면서 정말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론사의 전 기자들이 다 그걸 투입이 돼가지고 그 딸 조민 씨가 나온 한영외고도 가고 또 고려대도 가고 또 부산대 의전원도 가고 온갖 데를 다 가서 관계자들 만나고 다니고 당시에 인턴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제대로 했는지 다 하나하나 샅샅이 뒤지고 나섰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들어갔나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전격 수사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른바 조국 사태가 그야말로 전국을 바꾸는 그런 이 폭풍의 눈이 된 거죠. 지금 그 자막 보시면은 윤석열 당시 총장이 정권의 길이 나인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를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권 차원에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죠. 이거를 대놓고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정말 치사한 압박을 많이 가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기억나는 게 공보 준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러니까 상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이 피해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게, 왜 그 전에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 수사하면서 피해 사실 공표를 많이 했습니까? 이 정말 그 이전 정부 관계자들 포토라인에 세우고 포승줄로 묶고 수갑 채우고 그런 사진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조국 수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인권 수사 준칙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공보 준칙 이런 거 강화하면서 상부의 허가 없이는 이렇게 공보도 함부로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검찰을 굉장히 압박을 했단 말이죠. 수사팀도 다시 재편을 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윤석열 총장이 뭐라 그러냐. 책임은 내가 계속 질 테니까 수사 계속하라. 그런 메시지까지 냈었죠. 그때 당시에 윤석열 총장 그야말로 정권의 압박에도 꺾이지 않는 대쪽 같은 원칙주의자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총장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그 전에는 그냥 정권의 뜻에 받들어서 열심히 하명 수사하는 그런 조직의 수장으로 인식을 했었다가 야, 이렇게 법과 원칙에 따른 공직자가 우리한테도 있었구나라고 다시 보게 된 계기가 바로 조국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검찰의 순환 시대에 들어갔고 그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총장도 어떤 존재였습니까?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총장까지 됐었죠.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계기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른바 적폐수사였잖아요. 그래서 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때 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사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하니까 그때 와 하고 기자들이 함성을 질렀었어요. 그만큼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당시의 서울중앙지검장, 신임 중앙지검장은 그 전까지 사실 이 댓글 수사하다가 고검으로 좌천된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이 비상농단, 특별수사팀, 특별수사 팀장으로 있다가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그냥 검사장이 아니고 고검장급입니다.
그러니까 검사장을 거치고 나서 그 윗단계 고검장으로 가야 되는데 윤석열 수사팀장은 검사장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고검장을 시키려고 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을 낮췄어요. 그때 당시에 고검장급이던 서울중앙지검장을 급을 낮추면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을 앉히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파격적인 인사였고 그러다가 총장으로까지 승승장구했는데 이 문재인 정권의 황태자인 조국 수사를 시작을 하면서 실현의 길을 겪게 되죠. 제가 그때 있었던 일 하나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대검 출입기자였었거든요. 윤석열 당시 총장이 뭐 대검 그때 출입할 때도 그랬어요. 굉장히 미식가였고 주변에 식당들 모르는 식당 없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기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당연히 뭐 식사는 다 외식이고 그 맛집 일부러 찾아가고 그랬었는데 그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왜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대검에만 있었어요. 대검에만 있으면서 대검 구내식당에서만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는 윤석열 총장을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어디였냐? 왜 대검 본관하고 예식장 있는 별관을 연결하는 구름다리 있죠. 거기가 유일하게 윤석열 총장을 찍을 수 있는 그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그때 그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항상 찍히는 샷이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기자들이 그 유리 다리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모습을 포착해서 찍은 그런 모습들이 거의 유일한 사진이었을 정도로 그야말로 약간 조금 일종의 연금 상태 비슷할 정도로 정권의 압박이 굉장히 심하던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조국 수사는 검사들도 정말 고생 많이 했었어요. 조국 수사할 때 그때 정말 뭐 MBC가 무슨 뭐 100만 촛불이나 어쩌네 그랬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가도를 메웠던 인파가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 정도는 됐던 것 같아요. 서울 성모병원에서부터 대검까지 정말 연이어 있던 그런 인파들 계속 뭐 헬기 촬영도 하고 그러고 뭐 우리가 조국이다 함성 어마어마했고요. 그래가지고 중앙지검에서 일하던 검사들이 집에를 못 갔어요. 혹시라도 차 몰고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그 정도로 정말 진짜 지지자들의 진짜 어떻게 보면 무지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아니 이 발견된 비위 사실을 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검찰을 막아서고 검찰을 압박을 하고 그런 행태가 이제 그때서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정말 돌아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좌파 생활을 하고 뭐 김경윤 씨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조국 흑서 저자들이 다 이제 그런 계열인 거잖아요. 과거에 뭐 좌파였고 시민운동하고 이러는데 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돌아선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었죠.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 사건의 수사가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 또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의심스러운 증언들이다 이런 것들도 조금 많았었어요. 과연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조민이 제대로 와서 인턴 활동을 했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이거 사실인가? 그래갖고 실제로 사실 위증으로 입건돼가지고 기소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뭐 그 사건은 또 무죄가 났더라고요. 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직원이었는데 당시에 뭐 조민 씨를 봤다. 이 증언이 이제 위증이라고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그것도 뭐 사실대로 증언했다라고 해서도 뭐 무죄를 썼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니까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자, 그렇게 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의 두 총애받는 어떻게 보면은 기이나 같은 존재였었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총장, 그리고 조국 당시 장관. 정말 세월이 어떻게 하다가 오늘 같은 날까지 왔는지. 목이 아프네요. 물 좀 마실게요.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그나마 좀 그래도 뒤늦게나마 사필 규정이다. 정의가 실현됐다. 그런 느낌 받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최강욱 오늘 또 그 판결도 있었죠. 그 최강욱 전 의원
이 사람도 이번에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다 조국 아들 감싸려다가 지금 벌어진 일인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국 아들 인턴을 안 했는데 인턴했다라고 이제 허위 인턴 증명서 써준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리고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기소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 써준 게 업무방해다 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의원직 상실형이 났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판결도 얼마나 늦게 났습니까? 의원 임기 다 거의 다 끝날 무렵에 그 판결이 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난 거는 벌금 80만 원짜리는 본인이 그때 2020년 총선에 출마해가지고 이 허위 인턴 증명서에 대해서 아니다, 실제로 인턴했다라고 이 거짓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이면은 의원직 상실인데 이건 80만 원 났어요. 그러니까 의원직 직위에도 영향 없는 수준으로 판결이 났고 그게 오늘 확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당시 최강욱 변호사가 인턴 증명서 써주고 그렇게 이런저런 인연으로 조국 씨 집안을 이렇게 잘 봐주고 뒤를 봐주지 않았으면은 과연 그렇게 청와대 비서관까지 했었죠. 공직기강 비서관까지 하고 그리고 또 뭐 의원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한 결과가 오늘의 그 판결에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판결에 대해서 조국 씨 반응을 보겠습니다. 선고 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뭐 그렇게 하네요. 그리고 더 탄탄한 사람 돼서 돌아오겠다. 더 탄탄한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한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본인 수감 생활 하게 되면 그 안에서 푸시업, 스쿼트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해서 또 탄탄해지겠다는 것인지. 아무튼 뭐 2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닌데 다만 그런 일이 없기만을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게 또 정권교체가 돼가지고 또 사면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거 걱정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사법정리 제대로 실현이 돼야죠. 그래서 또 오늘의 소감을 그렇게 남겼고, 어쨌든 제가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총장님, 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직접 발표에 이어서 우리 총장님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돈독했었죠. 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총장과의 관계가 돈독했는데 조국 수사 이후에 이제 틀어졌고 그때 추미애 장관을 보내서 이 윤석열 총장을 엄청나게 압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검찰 인사 원래 이 규정에 따라서도 총장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자기 맘대로 인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총장이 내 명을 거역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라는 그런 말도 할 정도로 결기가 대단한 우리 총장님이었습니다. 이 수사를 둘러싸고 그런 일들이 있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피의사실 공표죄로 압박을 하고 정말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런 비위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임명하면 안 됩니다. 장관들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임명을 강행을 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비화로 많이 보도가 돼서 아는 분 아시겠지만은 임명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라고 대통령한테 건의까지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했죠. 그리고 나서는 둘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임명을 강행을 했고 또 살아있는 권력 수사 하라고 하면서 총장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본인 측근 수사한다고 그래서 검찰 전체를 압박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이제 정권의 내로남불이다라고 했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1심 판결 났을 때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1심 판결문만 해도 500몇 페이지가 될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했고
그때 이제 제일 처음 난 1심 판결은 사실 이게 아니라 정경심 씨, 아내 정경심 씨가 그때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됐었죠. 그때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는 나오는구나 싶을 정도로 저도 굉장히 감회가 깊었었습니다. 조국 씨 판결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늦게 나왔어요. 나중에 기소가 됐죠. 그래서 아내 정경심 씨에 대해서 이미 징역 4년 나오고 뭐 2심까지 가고 이럴 때 뒤늦게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상당히 좀 늦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오늘 판결도 사실 조국 씨 단독 판결이 아니라 정경심 씨랑 같이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정경심 씨가 주로 딸의 입시 비리로 먼저 기소가 됐고 그래서 유죄 확정이 됐고 조국 씨는 조금 나중에 기소가 돼가지고 결국 실형으로 징역 2년이 나와서 오늘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경심 씨는 이미 형 다 살았죠. 다 살고 나와가지고 그때 이제 가석방이가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은 사법 판단이 다 끝났고 형 집행까지 다 됐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조국 씨에 대해서 드디어 판결 확정이 됐고 이제 집행이 되는 겁니다.